여기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30대가 넘으니까 안 빠지는 살이 다 나이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0, 50대에 찾아온 갱년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엄두가 안 나시는 분, 20대부터 계속된 요요로 반포기 상태이신 분, 그 어떤 분이라도 장담하는데 이 5가지만 지키면 한 달 안에 바지 사이즈 1인치는 무조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영상 중간에는요, 여러분들이 PT를 받지 않아도,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한 달 안에 뱃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2주간 무료거든요. 바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탄수화물 끊지 않기입니다. 탄수화물 끊지 말라고? 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려면 탄수화물부터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는 멈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유튜브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 당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은 지방을 저장하는 호르몬이라서 이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결국 빵, 밥, 밀가루 같은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는 유형과 적정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유형, 이렇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는 유형은 3가지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초고도 비만이거나 고도 비만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과체중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 경우, 세 번째는 잦은 다이어트로 인해서 이 요요 현상을 3번 이상 경험한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탄수화물을 끊는 카니부어나 저탄고지 식단을 하는 것으로 이 호르몬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다이어트로 이어지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탄수화물을 끊으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죠. 첫 번째로 정상 체중 범위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남자라면 체지방률 20% 이하, 여성분들이라면 체지방률 25% 이하라면 탄수화물을 끊지 않고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위는 다 말랐는데 유독 배만 좀 나와서 이 정리되지 않은 뱃살을 납작하게 빼고 싶은 분들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바디 프로필과 같은 극단적으로 좀 체지방률을 낮춰야 되는 분들도 이 유형에 속합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탄수화물을 무작정 끊었다가 탄수화물 중단 부작용으로 인해서 밤에 잠이 안 온다거나 일상이 무기력해진다거나 눈에 초점이 자주 흐려진다거나 운동을 해도 너무 힘이 없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증상들이 다이어트의 속도를 점점 늦추는 원인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요, 탄수화물의 역할 중에 단백질 절약작용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라도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근손실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기초대사량이 너무 떨어지고 이 피부 처짐이 심해지고 건강한 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볼품없는 몸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 있다 보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대다수는요, 탄수화물을 끊지 않아도 충분히 살을 뺄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탄고지 식사를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다가 이 정체기에 걸려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도 살이 안 빠져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사실 탄수화물을 끊지 않았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남들은 그렇게나 효과봤다는 간헐적 단식이나 케토제닉, 카니부어 식단이 현재 그분들의 상황에는 안 맞았던 거죠. 자, 정리하자면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슐린이 나쁜 호르몬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먹은 게 잘못인 거죠. 적정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이어트 성공 5가지 원칙 두 번째는요, 굶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굶는다는 건 체중을 뺄 수 있는 가장 쉽고 원초적인 방법이죠. 이런 방식에는 전략이랄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도 체중은 다 빠집니다. 왜냐? 먹는 칼로리보다 사용하는 칼로리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건 영양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알 거예요. 성공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역설적이게도 굶는 시간을 줄이고요, 먹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굶게 되면요, 이 그렐린이라는 배고픔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속되고 길어지면 어느 순간 의지의 영역을 벗어나는 시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요,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폭식과 과식을 유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되 가능한 포만감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포만감이 높은 음식은 야채류,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고등어나 닭가슴살, 소고기 같은 식품들이 적은 양에도 배부름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이때 육류를 선택할 때는 지방이 좀 적은 부위를 선택하면 더 좋겠죠. 무작정 굶지 마시고요. 배부른 느낌을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유지할까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세 번째는 살 빠지는 운동법으로 운동하라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데 일주일에 3-4번 헬스장을 다녀도 살이 잘 안 빠졌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식단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 운동 방법이 다이어트에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체지방은요, 무거운 무게를 들고 3-4세트씩 한다고 해서 빠지지 않습니다. 근육량은 늘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체지방을 빼려면요, 반드시 몸에 산소가 필요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우리 몸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을 요약한 그림인데요. 여기까지는 산소가 필요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근력 운동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산소가 없이도 에너지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의 단계까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력 운동을 산소가 필요 없다고 해서 무산소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막 빡세진 않아. 그냥 뭐 적당한 강도인 것 같은데 숨이 계속 차는 강도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아래의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산소가 없이는 운용될 수가 없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놀라운 점은요, 우리 몸에 이 지방세포에 있던 지방들이 사용될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이 아세틸코에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방을 태우려면 무조건 이 아래 단계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려면 운동 강도를 적당한 수준에서 조금씩 계속 숨이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 힘 빡 쓰고 2분 쉬었다가 또 한 번 힘 빡 쓰고 이런 방법 말고요. 그래서 제가 뱃살 빼는 영상이라고 하면서 이전에 운동 가이드 영상을 만든 걸 보시면요, 쉬는 시간이 30초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걸 혼자 하려니까 좀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운동하는 것 자체도 벅찬데 이런 생리학이나 영양학까지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라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옷만 갈아입고 집에서 컴퓨터만 켜면 끝. 심지어 2주간 무료입니다. 왜 무료로 하냐면요, 여러분 이게 효과가 있을까 걱정되시잖아요. 의심도 될 거고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해도 이게 눈으로 보지 않으면 걱정되고 의심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2주간 무료로 진행합니다. 2주간 해보시고 효과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그냥 그만하시면 돼요.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죠. 성과를 못 냈는데 미안해하는 건 회원이 아니라 코치여야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일정이나 시간 확인해 보시라고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둘게요. 자, 네 번째는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식단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까, 지방을 많이 먹을까로 생각하면 단순합니다. 대부분 식단에서 검증이 돼 있고 전문가분들이 추천하는 식단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방법이냐, 지방을 많이 먹는 방법이냐, 이 차이로 크게 나뉘어지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다이어트를 돕다 보면요, 평소에 탄수화물 자체가 몸에 잘 안 맞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일정 양보다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진다든지 식곤증이 좀 심하게 온다든지 몸이 무거워지거나 붓는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는 선에서 지방을 좀 더 많이 먹게 하면 오히려 컨디션이 나아지고 운동할 때 힘도 잘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왜 생기냐면요, 사람마다 영양소를 에너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힘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외모, 성격, 성향, 체질이 다 다른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지방이 잘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탄수화물이 잘 맞는 성향일까요? 아니면 지방이 잘 맞는 성향일까요? 궁금하시죠?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운동할 때를 상상하면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1번은 나는 운동할 때 차라리 무겁게 들고 적은 횟수를 하는 게 낫다. 2번은 나 무거운 거는 질색이고 차라리 가벼운 무게로 횟수를 많이 하는 게 낫다. 1, 2번 둘 다 싫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좀 더 선호하는 쪽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1번 선택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잘 활용하는 몸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움직임이 좀 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2번은 반대겠죠. 지방을 에너지로 잘 활용하는 몸일 거고요. 성향 자체도 비교적 느릴 가능성이 높고 폭발적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보다는 천천히 정확하게 운동하는 걸 선호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대사 성향에 따른 식단을 선택해야 이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로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정체기를 대비한 전략을 세워라입니다. 제가 정체기를 대비하고 극복하는 방법들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2주 이상 체중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정체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뭐 2, 3일 정도 체중 변화가 없다고 정체기라고 판단하시면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내가 정체기인 것 같다면 바로 시작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다이어트 브레이크입니다. 다이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치팅데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이어트 브레이크를 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본인의 유지 칼로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TDE 칼큘레이트 사이트, 유지 칼로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나의 유지 칼로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주일간 매일 유지 칼로리만큼 먹으려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이거 근데 정확하게 딱딱 지켜서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치팅데이로 오해를 하시고 먹고 싶은 걸 막 먹으면서 폭식은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의 유지 칼로리만큼만 먹게 되면 살도 안 찌면서 이 떨어져 있던 대사가 다시 올라오고요. 컨디션이랑 근육량이 동시에 다시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주일 이후에 다시 원래 먹던 칼로리나 원래 먹던 식단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체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요, 이전엔 안 빠지던 살이 갑자기 빠지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이어트 성공 5가지 원칙을 알려드렸어요. 어떤가요? 이해는 되는데 막상 하기엔 너무 어려울 것 같은가요? 그럼 다이어트 연구소와 함께하는 1.1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신청해보세요. 2주간 무료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무료라고 해서 절대 허술하게 준비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2주라는 시간 안에 이 바지에 이 단추를 채우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바지를 입을 때 이 허벅지까지는 아주 부드럽게 훅 하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뭐 다른 코치님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제 회원님들께 원하시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서 뭐 영양 코치 자격증도 따고 운동 전문가, 재활 코칭 자격증, 그 밖에 많은 교육들을 듣고 공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지식들을 내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어도 이걸 통해서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모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공부한 것들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지식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기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1,800명 가까운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에겐 이런 것 하나하나가 작은 성과들이니까요. 아직까지는요, 제가 제 입으로 전문가라고 말하고 다니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전문가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 위치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찾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이 조회수만을 위한 뻔한 정보를 담은 영상은 제작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영양학을 더 깊게 공부하면서 얻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얻는 인사이트들을 모아서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로 매주 한 번씩은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